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혹은 기본적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열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경우는 에너지 보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우리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테이블 위에 전체 길이가 L인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 중에 이렇게 4분의 1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쭉 잡아당겨서 요 4분의 1이 전부 다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올라가게 만들었을 때 손가락이 외부에서 한 일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 잘게 잘라. 그 중에서 뭐냐면 y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에 아주 작은 요소, 우리가 그거를 미소 요소라고 하는데, 작은 요소 dy를 생각해 보면 요거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환, 테이블면 아래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있는 게 d, 요거의 질량은 얼마인가? 근데 요거의 질량은 dm은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을 l로 나눈 단위 길이당 질량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위 길이당 질량을 우리가 질량 선밀도라고 했었고,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올 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거는 L분의 M G, 올라간 길이 높이 Y dy, Y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봐야 되는데, Y가 여기서부터 처음에 여기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있으면 Y가 처음에 이만큼 내려가 있으니까 Y가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L분의 M GY dy,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하면 이제 여기 올라갈 때 한 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문제를 이렇게 수식으로만 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면, 요걸 요렇게 끌면 여기 있는 물체는 여기까지, 여기 있는 물체는 여기까지, 여기 있는 물체, 요거를 전부 다 더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위치 y에 있는 물체가 0인 곳까지 가는 거는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우리 y에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 한 일을 다음과 같이 쓰면, 그런 다음에 우리 뭐냐면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다 더해주면 되는 건 이 경우에는 적분을 한다는 거죠.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제일 밑에가 마이너스 4분의 1 에서부터 0까지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L분의 mg,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y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L과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0일 때 0이고, 4분의 1이면 16, 32 mgl이네. 그래서 한 일은 외부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32분의 mgl.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오케이. 오, 재밌는 문제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밑에 대부분의 이 비탈면과 이 수평면에서는 마찰이 없고, 요 위에 있는 요 L이라는 구간,
요 밑에 높이 H 심본 요걸 C라고 합시다. C와 B 사이에서는 마찰이 있는데 그때 운동 마찰 개수를 뮤 K라고 하고 이렇게 와서 점 A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도를 V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죠. 여기 C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 하나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가 요 안에 있는데 요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지만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래서 그게 전체 여기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보다 여기 올라갔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와 마찰이 한 1과 같아지는 곳에서는 정지하고 만약에 그게 요 안에 있으면 정지하고 그거보다 더 크면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C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멈출 경우, 혹은 B를 지나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 세 가지를 전부 다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론 여기에서 이제 BA나 뮤K 혹은 H 같은 거에 이제 숫자를 주어주면, 사실 원래 문제에서는 숫자가 있지만 내가 일부러 숫자를 뺐는데, 숫자를 주어지면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가지 못할 경우. 첫 번째, 올라가지 못할 경우를 봅시다. 올라가지 못할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는 C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B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B에 다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B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D까지 올라가서 멈춘다고 합시다. D까지 올라가서 멈춘다고 하면, 그러면은 먼저 점 C에서 여기 마찰이 없을 때까지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의 속도는, 거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c 제곱일 테고, 이거는 여태까지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a 제곱 높이 mgh, 이거를 뺀 양이 되겠죠. 왜냐면 이걸 이쪽으로 가서 더한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따라서 뭐냐면 vc는 스퀘어 루트 va 제곱 마이너스 2배 GH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B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D가 L보다 작은 거죠. 그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이 높이 Y를 뭐라고 하냐면 Y가 D sin θ가 되지.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요 위에 있는 이 식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mg 포텐셜 에너지가 더 올라가고, 요 올라간 D만큼 올라간 곳에서 속도가 0이면 올라가지 못하니까 정지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1, 마찰이 한 1,
이거는 mg, y는 d sin 테타. 요거는 mu k 수직항력 mg 코사인 테타겠죠? 플러스 곱하기 t.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이게 어떻게 되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 조건 D까지 올라갔다면 요 조건 그러니까 높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D가 얼마가 되냐면 mg sin 테타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mu k 코사인 테타 분의 2분의 1 mv 제곱 mgh. 그래서 우리 이거 m을 없애주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우리 올라간다면 D가 만약에 L보다 크면 우리 어떤 식으로 쓰면 되나? 우리 여기 있는 KC 요 경우는 KC 거기서의 그때 그 형태가 올라가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에서 이거를 뺐냐? 다시 말하면 2분의 1 MVC 제곱 빼기 MGD sin 테타 마이너스 mu k mg 코사인 테타. 이게 이 높이에서 2분의 1 mv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VC는 여기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V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V를 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생각할 건가를 잘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을 때 있다가 용수철이 상수가 K이고 여기다가 질량 M 여기는 마찰이 없고 여기 EM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마찰이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있다가 용수철이 늘어난 최대 길이를 D라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되나? 최대로 늘어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있을 때니까 처음에 늘어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이거는 용수철은 포텐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늘고 요 중력 요거는 아무것도 변. 요 중력은 마이너스 2배 mgd. 이게 같아야 되니까 다음 같이 돼야 되겠죠. D는 그래서 4 mg분의 이게 kd 제곱이잖아. 쏘리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양변에서 D는 0이 아니니까 D 양변을 D로 나눠주면 kd 2배 mg가 0이니까 D는 2배 mg, 4배 mg 나누기 k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늘어난 길이가 이 최대 늘어난 길이보다 작았을 때 D에서의 속도는 그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2배 mg가 D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2분의 1 kd 제곱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운동 에너지는 두 개 다 있어야 되네. 2분의 1 m 이게 V로 움직이면 이것도 V로 움직이겠죠.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2mv 제곱.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2분의 3 mv 제곱이 2배 mgd 빼기 2분의 1 kd죠. 따라서 v 제곱은 3분의 2m으로 나누면 3분의 4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 gd 빼기 3분의 1 kd 제곱 나누기 m. 요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 안에 게 양수가 되는 조건을, 요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는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과장에서 상자를 이렇게 높여서 했지만 아주 요 약간 떨어지면 깨질 거니까, 위에서 확 떨어지면 깨지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기서 살짝 놨을 때, 살짝 놓는데 요 모터로 요거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일정한 속도 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컨베이어 벨트는 움직이고 있는데 닿으면은 막 움직여. 이게 미끄러져. 처음에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서 따라가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마찰력에 의한 가속 운동을 하죠. 가속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정지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엔 속도가 0이었는데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쭉 끌려가다 결국은 최종 속도가 컨베이어 벨트랑 같은 속도가 되는 거죠. 이때 다음과 같은 경우 상자에 공급된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상자에 공급된 운동 에너지는, 상자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이게 속도가 비면 당연히 2분의 1 mv 제곱이죠.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뮤 k n이지 뭐. 운동하니까 뮤 k mg. 그 다음에 이 상자가 뭐냐면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달라붙어서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감속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감속을 하는 거는 v, 우리 잘 아는 것처럼 v 제곱, 마지막엔 v 제곱, 처음엔 v 그쪽은 속도는 0, 2배 a d만큼 움직이는 거죠. 근데 a는 마찰력이잖아. 2배의 f 나누기 m d죠. 여기도 이것도 스몰 m으로 써야 되는데 뮤 k mg. 그럼 이거는 2배의 뮤 k gd네. 2배의 뮤 k gd.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F는 요거 주어졌고, 모터가 제공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요게 마찰이 한 걸로 열 에너지로 바뀐 거, 열 에너지의 변화인 거죠. 근데 우리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보면 열 에너지로 된 거는 F 곱하기 D잖아. 델타 F 곱하기 D인데 여기서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죠. 따라서 이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죠.
따라서 mv제곱이죠. 이 결과를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속도가 0인 거를 v까지 끌어주는 2분의 1 mv제곱의 운동에너지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열에너지는 그 운동에너지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이만큼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누가 하죠? 모터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터는 운동에너지 이거 마지막으로 얻는 운동에너지와 그거에 해당되는 운동에너지에 해당되는 만큼의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두 배를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일을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아주 재미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벌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문제 푸는 세션을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